아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게 손을 잡을 때만 느끼는 거지만 이게 진짜 일 잘하는 무슨 소리입니까? 내 관심이 워낙 집중이 되는 선거라서 부담도 컸을 것 같은데. 여기도 사실은 뭐 국민의힘 바람이 세게 불었잖아요. 그렇죠. 세게 불었는데 그런 어떤 뭐 외풍이 됐든 강풍이 됐든 뭐 윤풍이 됐든 그걸 다 막을 수 있었던 거는 전체 어쨌든 그런 힘들이 하나로 곳곳에서 모여 있어서 가능했던 네네.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구청장 했던 그리고 국회의원 했던 경력들이 이번에는 더 훨씬 더 빛을 발한 선거 과정이었다 그런 거네요. 제가 국회의원을 2016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뭐 수없는 어떤 노력을 반해서 안 된 것도 많았죠. 그래서 저는 같이 싸웠고 많이 울기도 했고 함께 해왔던 과정들,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도 가장 아플 때 가장 힘들 때 손잡아 줄 거라는 어떤 그런 게 가슴에서 야, 많이 신뢰가. 우러나온 게 많았고 그런 어떤 신뢰가 형성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전반적인 어떤 기대감으로 또 우리가 함께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어떤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동시에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산이 원래 노동자의 도시니까. 예. 그러니까 김종훈이 당선된 거다. 뭐 이렇게 좀 예. 쉽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동구는 당선됐다는 게 사실 좀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승리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건 맞기는 하지만은 어느 도시에나 뭐 노동자들이 없는 도시가 있겠어요. 네, 대부분의 그렇죠. 어떤 노동자들로 살아가는 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될 건데 여기는 조금 이제 중공업이라는 특성 이제 집단화되어 있다는 것이 있고 그것이 가진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조선 산업의 어떤 위기, 어려움, 또 34,000명이 일자리 잃는 과정 이런 게 있고 여전히 어떤 수준은 잘 되는데 왜 사람들이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 있고 노동자의 임금은 후퇴되고 있고 오히려 물가는 올라가고 사람들의 삶은 오히려 퇴행되고 있고 이런 어떤 전반의 과정들이 미치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들이 많아져 있는 건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만으로 이제 사실은 뭐 쉽지 않는 좀 문제가 있을 텐데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라는 사람들이 선거 때만 이렇게 뭐 반짝 나가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렇죠, 아니니까 내가 국회의원을 떨어지고 난 이후에도 중공업 계속 힘들었고 하청 다닌 사람은 늘 어쨌든 간에 임금을 제대로 못 받거나 뭐 4대 보험으로 인한 어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매일같이 어쨌든 정문을 오가면서 이제 같이 싸웠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신뢰. 아, 저 사람들은 선거를 잘하게 표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일을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어떤 뭔가를 해보려고 정치와 행정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이 어쨌든 네. 교감되고 공감대가 좀 많이 형성됐던 어떤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는 예, 측면이 김종훈 많아요. 후보와 예. 그리고 진보당에 대한 인식이 그런 게 있죠. 김종훈 당선인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이 질문 꼭 해달라고 한 질문인데요. 왜 그 당을 나와가지고 당만 아니면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다른 진보정당 후보들은 지역 가는 곳곳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제가 잘생겨서 찍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인간성이 좋아서 찍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많이 웃으시는데 사실이 그렇다니까 사람들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예, 요거 뭐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양항 공원 쪽에 올라가는데 어르신들이 네 분이 앉아 계세요. 그 이제 그 카페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아침에 가다가 안녕하세요 이러냐. 예, 김은 이제 좀 앉아봐라 이러는 거예요. 니 그 당 하면 안 돼? 그 당 안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왜요? 이러니까. 야, 니가 좋은데 그 당 때문에 문제다. 니 당 때문에 또 되겠나?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가 드론드론 얘기 하다가 혹시 우리 당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한 두세 가지 얘기해주면 제가 뭐 고치든지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당 만졌는데 얼마 안 되고 뭐. 생각해보니 또 생각나는 게 하나도 그거를 아무튼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 하여튼 그 당이 문제라서 많이 어렵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물론 이제 뭐 그런 당에서
제가 가지도 않겠지만 뭐 받아줄 일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지금은 어렵게 시작하면 나중에는 우리가 힘을 키워서 정말 뭐 집권도 하고 이래야 되겠지만 지금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그야말로 사람 살리는 정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잡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생과 사이 갈림길에서 늘 고민하고 번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갈 곳이 없네. 예, 그 사람들 누가 지금 함께하고 누가 하고 있냐.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 그 사람들. 나는 내 책무가 마지막 임무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대회를 미리 했고, 그게 선거 시작하기 전에 주민대회를 했고,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미리 사전에 듣고, 그걸 또 정책화하고, 공약으로도 발표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쳤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 이런 주민대회, 주민투표, 주민대회 이런 게 실제 선거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제 선거 과정에서 보면 조례를 몇 개 했나요? 조례도 뭐 하청 노동자 지원에 관한 어떤 조례 이런 것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상인들이 대단히 어려우니까 상인들은 갑자기 하다가 문을 닫아버리면 어떤 고용보험이가 안 되잖아요. 그 이제 고용보험에 대한 어떤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제에서 돈을 미리 지원해 가지고 나중에 갑자기 문을 닫아서 야반도주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최소한 몇 개월에도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안전장치랑 그것도 보험 조례를 만들고 했어요. 아, 그런 게 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그것도 다 주민 발의로 했죠. 주민 발의, 시민 발의로 이제 다 만들었던 과정이 있고 주민 투표를 했던 거 동구만 하더라도 한 2만 거의 한 3천 명 정도 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 거죠. 투표에? 그래서, 투표에 참여를 했고 거기서 이제 주민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게 우선 과제인지 그걸 가지고 이제 의제를 선택을 했고 그 의제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시장도 만나 가지고 우리 의제 이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의견도 전달하고 해결에 대한 요구도 하고 구청장도 만났고 교육감도 만났고 주민들의 어떤 생각들을 전달을 실제적으로 했고 그렇게 또 요구도 했고 그걸 안 하겠다고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뭐 실행이 좀 늦어지긴 했지만은 거의 뭐 실행이 잘 되진 않지만은 그렇게 전달을 했고 그러고 우리도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선거 정책으로 대체적으로 내놓은 거죠. 주민들의 요구가 이거다라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은 우리 정책이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나 시민들하고 떠있던 정책이 아닌 거죠. 이미 우리가 2만 3천 명을 서명을 받으려면 동구 주민 거의 다 만났다고 봐야 돼요. 유권자가 한 13만 명 정도 되는 속에서 우리가 2만 명 넘게 만나면 거의 뭐 몇 달간을 거리에서 또 그 출퇴근하는 노동자들 그 오토바이 속에서 그렇게 만나왔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과 교감하는 과정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정책을 그냥 내어온 게 구호로서 또 선거용으로서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진짜 같이 해결하려는 의지로서 한다라는 것이 일차적인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이 많이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주민대회라는 게 하나의 대회를 위한 어떤 그 형식적인 요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치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구호를 걸고 했던 만큼 그것을 우리는 직접 정치라고 표현을 쓰든 또 함께하는 정치라고 쓰든 우리는 주민 중심의 정치라고 쓰든 그것을 같이 해보자는 거에 대한 어떤 공감이 많이 형성되는 과정들은 굉장히 컸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주민 스스로가 자기에게 힘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기에 충분하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되면서 이제 사실은 좀 뭐 어쨌든 간에 연포산 터널이라는 건 거의 뭐 안 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다가 긴급해지면서 이제 시장하고 그걸 발표를 하고 또 지금 또 이제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다 그 연포산 터널 무료화하겠다고 다 내고 우리 그 1순위도 나왔었거든요. 전날에 이런 게 되는 과정을 본 거죠. 그냥 본인들이 다 했다고 막 그 서로 다 뭐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뭔 소리 하노 뭐 김정호하고 가들이 하대 보니까 뭐 서명 받아가 뭐 떠들고 막 내 단일이 뭐 하니까 뭐가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아는 힘이구나. 이게 정치고 행정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은 뭐랄까 그 느낌 이런 것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7월 1일이 임기가 시작됩니다. 취임식을 하고 나서 맨 먼저 만날 사람과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디를 가서 누굴 만나고 싶은지. 뭐 공식적으로는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의 비정규 정규직화를 하겠다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좀 잘 안 됐던 것도 사실이고 네네. 또 추진이 안 됐던 게 많아요. 그래서 동구에도 그런 사안이 있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고 들어가기 전에 뭐 사전 조치를 좀 인수위 과정에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좀 가장 어려운 곳에부터 어쨌든 간에 마음을 두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 문제를 하나 들여다보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청 노동자 기본 조례를 우리가 4천 명이 만들었죠? 넘는 네. 어떤 사람들을 받아 했기 때문에 네. 그걸 잘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동구가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기업 정치가 거의 뭐 5년에다 플러스 2번 참 5번에다가 플러스 2번 다음에 한 7번 했으니까 28년 정도 했잖아요. 네네네. 그것이 가지는 폐해가 뭐 사회복지 문화체육시설을 마치 기업이 다 해주는 것처럼 하다가 다 매각을 다 해버리거나 다 없애버리는 어떤 과정이 있어가지고 기업 정치라는 게 뭐 기업 총수가 직접 국회의원도 하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이런 구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완전히 이 인프라가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거죠. 사회복지문화체육 인프라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기에 몇 가지 좀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삶의 어떤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상징적으로 그곳을 가서 어쨌든 간에 좀 해보려고 하는 동부회관이든 서부회관이든 네네. 이런 어떤 매각했던 것을 새롭게 원상 복구하고 제대로 어쨌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되돌리는 어떤 작업들을 추진을 해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이 하는 또는 김종훈이 하는 민생 정치 이런 측면에서 뭔가 좀 다르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주민 중심의 정치를 해야 될 텐데 주민들의 생각에 의거하고 주민들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잘 모아서 그것을 이제 행정 내에서 풀어내느냐. 네네. 라는 어떤 문제가 가장 이제 하나의 핵심일 거라고 나는 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의 어떤 목소리가 아니라 전체 목소리 중에 이제 소리를 못 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을 거냐. 이게 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 구청장실에 들어가서 시각장애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네. 시각장애인들이 한 몇 명이나 돼요 이러니까 한 500명이 넘으신다 하더라고. 오, 동구만. 동구만. 그래가지고 동구가 넘는다 해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은 제가 잘 안 보이던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다닐 수 없으니까 못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어려움이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긴급하게 장애인 복지관도 짓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어쨌든 행복해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밟아 나갈 건지 그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이게 저는 핵심 요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대단히 뭐 새롭고 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걸 잘 챙겨가는 거다. 나는 행정은 딱 보니까 내가 국회의원 가보니까 더더욱 그랬던데 네. 완전히 가지는 개표이고 초록은 동색이더라.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그렇게 거예요. 정보 접근도 그 사람들이 빠르고 네. 뭔가 로비를 해도 그 사람들을 만나주는데 다른 사람 만나기도 어려워요. 뭐 구청장실에 가기도 어려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어떤 그런 정치 행정 이것을 구현해 가는 게 우리가 가장 어쨌든 간에 중심에 둬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오기도 하지만 찾아다니면서 해보겠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내가 임기 동안 정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강도 없는 다리 놔주겠다는 사람이고 또 하고 난 뒤에 하다가 안 되면 다리 못 놓는 이유를 또 얘기하는 사람일 텐데 우리가 전시행정의 표본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유혹에 빠지는 게 뭐냐 그러면 뭐 우리도 여기 지금 이제 개발 계획은 SOC 사업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요. 뭐 관광 사업을 하겠다 이러면 뭐 네. 케이블카 놓겠다 뭐 놓겠다 나는 필요하면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것이
그야말로 산업으로서의 가치와 우리 지역 어떤 관광이나 사람들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나 또 즐기는 문제나 이런 거에 필요하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이례적으로 만들어가 이벤트식의 어떤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벤트식 전시행장 같은 전시행정을 안 해야 된다. 이런 거고 두 번째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어쨌든 결제하는 건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확인도 안 10번이고 해보고. 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게 생각이고 그리고 구청장이 내 생각이 옳다는 고집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 나는 전체 어떤 교집합을 만들어낸 사람이고 그래서 어쨌든 주민 그다음에 또 뭐 공무원, 전문가, 그다음 구청장 이런 전반이 어쨌든 거버넌스를 잘 형성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최고의 어떤 어쨌든 잘 되는 어떤 문제를 산출해내야 되는 어떤 과정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구청장 대부분 망한 경우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구청장 된 줄 알아요. 똑똑해 구청장 되면 시험 쳐야지.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뭐 예산도 모르면서 구청장 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사실 예산 볼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돼가지고 막 모르면 차라리 물어보면 됐겠네. 뭐 지가 머리 좋아가 된 줄 알고 막 뜯다가 다 망하거든요. 지한테 다 망하고 국민 세금 같은 거 하거든. 이 고집만 부리면 내가 7, 80%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나는 이제 뭐 고집이 센 사람은 아닌지라 이런 사람들 얘기를 어쨌든 간에 이 교집합을 잘 만들어내는 이제 역할을 내가 가장 잘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 대표 시절에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민중이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그리고 진보당에서는 오기 전에 보니까 진보당에서는 직접 정치 뭐 이런 노선을 새롭게 제출하고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한번 시작해보겠다 뭐 이런 결심과 포부를 박힌 바 있던데 좀 어렵습니다. 이게 직접 정치란 단어도 어렵고 뭐 직접 정치란 이런 거야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 그럼 주민 중심의 정치다. 저는 이렇게 차라리 표현하면 쉽게 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주민 우선 정치다. 주민들의 어떤 생각을 우선하는 정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표현을 이제 하니까 직접 정치다. 이런 거는 그동안에 이제 뭐 누가 하면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위임하거나 또 뭐 맡겨놓으면 알아서 하겠지. 대리 정치를 하거나 이런 건데 여기는 이제 주체적인 문제가 많이 담겨 있다 봐야죠. 우리가 직접 정치하자, 우리가 하자, 내가 하자 이런 게 이제 같이 주동적인 어떤 문제가 담겨 있어서 그냥 이제 뭐 우리가 뭐 주민 우선 정치다 이러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제 이 사람들이 잘 어쨌든 간에 주민 중심을 세워서 잘 할 거냐의 문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중심에 서기 위한 노력을 직접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직접 정치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너무 싫어하지 않나요? 지금 정치에 대한 혐오 이런 게 커서 같이 하자, 모든 정치를 하자 이렇게 하는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제가 구청장 하나의 사례를 보면 물놀이장 어느 곳에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이 다 찬성을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반대하는 거예요. 네네. 아이들 때문에 시끄러울 수 있다. 나 휴일날 쉬어야 되는데 물놀이장 때문에 이 침해를 받는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토론을 진행하는데 한 번은 뭐 토론을 진행하는데 나는 밤 10시까지 일하고 내가 퇴근하니까 그때 토론하려면 그때 잡아달라 이래가 밤 10시 내가 잡았어요. 10시 내가 새벽 1시까지 토론하고 이랬어요. 12시 1시까지. 그러니까 그걸 3번인가 4번인가 토론을 했었죠.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 사람들 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모든 거는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까지 행정 정치가 이루어졌죠. 그렇죠. 절차의 문제로 이것을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거기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주변에 어디가 좋을지를 다시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오히려 우리 동네 여기 좀 만들어주세요 라는 데서 옮겨서 물놀이장을 만드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했고 여기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일부 그게 몇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안 하는 것도 있네. 반대하니까 안 되기도 하네. 그걸 절차의 문제로 당연히 정해놓고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하는 것도 있네. 이제 이런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본 어떤 신뢰 이런 것만 좀 만들어진다라면 난 충분히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자기 얘기를 반영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은 다 될 거라는 거죠. 네. 요번에도 선거 기간에 그게 제일 저는 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래 김종인 그때 구청 갈 때 진짜 잘했다, 이 얘기를 진짜 말씀해 주셨는데 뭐냐 그러면 그래 뭐 요만한 게 있어 뛰 나와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또 안 되면 안 되는지 왜 안 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몇 분씩 찾아오고 되면 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의논하러 오고 그런 게 요번에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거든요. 저는 민원이나 이런 걸 공무원들한테 야 이거 나 알아보고 뭐 좀 어떻게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가능하면 같이 가서 듣고 논의하고 같이 풀고 또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같이 연구하고 뭐 이런 어떤 과정을 끝까지 해보다 안 되는지를 왜 안 되는지를 또 같이 설명드리고 또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공감이 사람들이 사실상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인터뷰 쭉 하셨는데 못다한 이야기. 김종훈이 하는 새로운 진보 정치, 동구의 행정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못다한 얘기 있으면 몇 가지 과제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진보 정치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진심 있게 또 잘 일을 하고 또 그런 모델을 좀 잘 만들어야 되는 어떤 과제가 있을 텐데 그조차도 욕심을 내면 안 된다. 하나하나를 주민들과 함께 좀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거는 이제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해나가는 과정에서부터 결과까지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원리를 잘 만들어내는 그게 이제 직접 정치의 어떤 원리라고 나는 보는 건데 그것을 잘 구현해내고 잘 만들어내는 과정 이런 어떤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진보 정치가 어쨌든 단일화되는 과정 이런 게 좀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선거 과정에서 이 잘해보자 이랬는데 그래서 저도 부담이 훨씬 더 많이 컸어요. 그러겠지. 큰 약을 하면 진보 정치 단일화됐는데 단일화되면 뭐가 희망이 있느냐 이런 건데 일단 당선이 되면은 그래도 뭉치니까 그래도 이런 게 좀 될 수 있구나라는 게 이제 보여진 게 지금까지 됐는데 이제는 또 뭉쳐가지고 이것도 뭐 좀 그러니까 이게 정치 공학이 아니라 뭔가 진실 있게 또 다른 더 큰 틀로 나아가 보려고 고민하는구나 이것을 또 이제 해야 되는 과제가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같이 어쨌든 간에 하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어떤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제가 뭐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잘 좀 수행을 해서 이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진보 정치의 어떤 새로운 생명력을 좀 불어넣고 또 새로운 희망을 좀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진보 정치의 새로운 집권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이제 지금 많은 분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가야 될 고민과 생각 이런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기대가 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